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즐겁게 영어책을 읽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오늘은 챕터북을 노리고 있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에게 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시리즈는 바로 더 베런스타인 베어스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어떤 친구들은 챕터북으로 아주 무난하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글밥이 많아져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챕터북으로 가면 갑자기 글밥이 확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글자 의존도, 즉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확 키워야 되는 그런 책으로 딱 넘어갔을 때 그냥 책의 분량만 보고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이제는 한 권의 책을 읽으려면 이제 예전보다 그 챕터북 한 권을 읽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좀 꺼려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너는 영어책을 읽는 수준을 높이려면 이제 챕터북도 좀 읽어야지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런 책으로 무난하고 즐겁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아이도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재밌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베런스타인 베어스 이 책을 가지고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꼭 이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특징을 몇 가지 좀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책, 재미있는 책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베런스타인 베어스 이 책을 좀 몇 가지를 확인을 하면서 아주 놀란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리즈의 첫 책이 무려 1962년도에 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전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첫 책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도 아이들이 이 시리즈를 굉장히 재밌게 읽거든요. 읽고 또 읽어요. 그래서 정말로 명작이구나. 그렇게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좀 시대를 뛰어넘었다? 그런 느낌에서 좀 즐거움, 큰 기쁨 같은 그런 사실에 놀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의 저자들이 이제 스탠 그리고 젠 베런스타인 부부거든요. 글과 그림을 썼는데 이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The Bernstein Bears라는 이런 시리즈 명을 정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이 글과 그림을 써가면서 똑같이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제가 정말로 더 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렇게 판매하는 책은 스탠과 젠 베런스타인 이 작가가 쓴 60권 전집으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은 스탠과 젠 베런스타인 이 부부가 쓴 이 책만 읽었지만 언젠가 꼭 아들이 쓴 책도 읽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지는 이미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책 The Bernstein Bears 이 책의 기본적인 구성은 바로 이렇게 엄마 아빠 있고요. 이렇게 오빠랑 여동생이 있죠. 이렇게 기본 곰돌이 가족이에요. 이 곰돌이 가족 구성원이 있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각각의 에피소드들로 한 권씩 한 권씩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 권마다 주제는 다르고요. 그렇지만 마무리는 항상 좀 훈훈하고 교훈도 있고 그래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시리즈의 아주 좀 훌륭한 특징이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곰돌이 가족을 중심으로 그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 오빠와 여동생 간의 관계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웃들 간의 관계, 뭐 등등.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좀 더 나아가면 뭐 환경을 보호하자든지 아니면 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할로윈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오빠랑 여동생이 싸우면서 니 탓이야 아니야 니 탓이야 이렇게 제목 자체도 블레임 게임이죠. 서로 탓하는 뭐 이런 일들 남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이제 드디어 새롭게 직업을 구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건 그린 아이드 몬스터네요. 오빠가 생일 선물로 멋진 자전거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엄청 질투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영어적 표현이 나오죠. 그린 아이드, 그린 아이드 몬스터.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고요. 이건 이웃 할머니를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이렇게 좀 간혹 나쁜 아이도 있어요. Double Dare 이래서 이렇게 학교에 힘 좀 쓰는 이런 아이가 오빠에게 저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하나 따와 막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Double Dare 이게 무슨 뜻일까? 책 읽고 나서 이야기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Junk Food 아이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방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뭐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용돈을 모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도 실제로 겪고 있고 혹은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간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다룬다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책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일상생활을 다루다 보니까 생활 용어, 생활에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생활 언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이런 일을 겪어봤어.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도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그 표현이 책에서 정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적인 표현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 표현을 나도 이런 상황에서 써보면 되겠구나. 그럴 정도로 정말로 생활 언어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충분히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생활 용어들이 이 책들 안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실제 생활을 다룬다는 거, 그럼으로써 이런 생활 언어도 풍부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책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브릿지용 책은 정말로 챕터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제시할 법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챕터북을 이미 읽고 있거나 이제 슬슬 이제 챕터북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의 수준, 그러니까 어휘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보통 챕터북은 AR 그 지수로 따지자면 보통 이렇게 3점대 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책도 AR 지수로 따지자면 3점대 거의 4점대 중반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자체의 수준은 아주 꽤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치 챕터북을 읽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그런 어휘들을 책 속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언어를 다루고 일상생활을 다루지만 사실은 어휘 수준은 제법 고급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책들의 마지막 특징은 챕터북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챕터북에 비해서는 현저히 책의 분량이 짧습니다. 챕터북만 넘어가도 뭐 60, 70페이지가 기본이고 이제는 훨씬 더 그 책의 분량이 많아져서 한 권 책을 읽는데 보통 1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읽어야죠.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총 페이지 수가 30여 페이지, 30몇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꽤 그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글밥은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사실 한 권을 읽는데 2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챕터북을 읽는 것보다 아이의 심적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챕터북만 읽으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좀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 이렇게 조금 얇지만 대신에 수준이 있는 책 권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브릿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은 이렇게 좀 그렇게 너무 모험담 그리고 환타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일상생활 정말로 자기 생활에서 겪어봐서 공감대를 확 높일 수 있으면서도 좀 영어적으로도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책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이런 책 활용하셔가지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글에 대한 의존도, 그 의존도가 확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면서도 즐겁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까지 영어책 이야기 했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책 이야기 들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